6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 송현시장입니다. 다른 시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80m 길이에 이르는 대형 LED 전광판에 미디어 아트가 구현됩니다. 수려한 색채의 미디어 아트 영상 외에도 인천시와 동구 관광 홍보 영상 등 각종 정보를 담은 영상도 계속 노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은 지금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시장을 생각하면 추억이 있는 세대와 또 시장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세대 사람들이 어울려서 공존하고 있는 2018년 겨울. 서민 경제는 갈수록 어렵다고 하고요. 시장에 계신 분들도 같이 힘든 하소연을 합니다. 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시장 상인회장님과 또 새롭게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릉 지역에 계신 패널 분들을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진행을 맡을 저는 마을 PD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패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릉시장 상인회장이신 백재선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릉시장 대표 백재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릉골 상가 번영회에서 전통시장으로 도약을 꿈꾸고 계시는 정릉사동 정릉골 상가 번영회 추진회장님이시며 정릉골 상가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이사장이 되신 김기순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릉골 상인회장 김기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릉골 상가 번영회 총무이셨다가 정릉골 상가 발전 추진 협동조합 사무국장을 맡으신 이상문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릉골 상인회 사무장 이상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가 정릉 지역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특히 정릉골 정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여태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백재선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마을 PD들이 이 시장 활성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릉골은 이 정릉시장과 정릉 번영에는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기름시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름시장에서 다양한 상인회가 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또 시장 활성화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시장은 왜 좋은가 얘기를 해주시는 다양한 주민분들을 만나서 영상을 따왔습니다. 함께 보고 가시죠. 시장에 왔더니 뭐가 특별히 좋은지 좀 얘기해 줄래요? 시장에서 장 보니까 좋아요. 오뎅 사주고, 호떡 사주고, 갈치 사주고. 싸고, 많이 주고. 아줌마들이 친절해요. 전통시장이 좋아요. 보니 막상 나오면요 서로가 나눠 먹고 같이 밥도 해 먹고 재밌어요. 그런 건 재미가 있죠. 그런 재미는 많지요. 치매는 안 걸려요. 나오면은 그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예, 옛날에는 가족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의 개인주의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예.
그런 점이 이제 좀 틀린 것 같고, 그래도 지금도 좋아요. 그냥 이게 우리 만들어서 손님들이 소비를 할 때 맛있다 하면은 거든요. 제가요. 고향에서 온 고추 직접 택배로 붙여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직접 빻았거든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먹는 거, 제가 먹는 거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래도 할머니 여기 시장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이 넘어요. 60년이요? 에이, 더 안 돼요. 그때보다 더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더 안 좋아진 것 같으세요? 어떤 면에서 안 좋아진 건 그건 모르겠는데 점점 갈수록 안 돼요. 예전에는 좀 장사가 잘 됐죠. 그냥 오남매 다 키워서 어려서 혼자 돼갖고 다 키워서 다 보내고 갈수록 점점 안 되고 갈수록 이제 사람이 없고 마트로만 잡아가고 그렇게 재래시장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전통시장이 옛날하고 비교해서 어떠신지? 너무나 안 되죠. 전통시장이 옛날거든요.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 시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이제 마트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트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우리 막 학교만 해도 13, 14년 전만 해도 마트가 별로 없고 한국 두군데도 지금은 12개가 넘어요.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예, 들으셨어요? 예. 옛날에 그 재개발하기 전에 일반 개인 주택이나 빌라들은 시장 전통을 많이 선호하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로 큰 기업들이 하는 마트나 큰 마트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어떠세요? 기름시장, 60년 기름시장과 삶을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진짜 함께 하셨을 할머니의 인터뷰가, 상인분의 인터뷰가 이제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혼자 돼서 오남매 키우고 왔는데 갈수록 시장은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 지금 딱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60년 전에 60년 전을 따지면 1959년 성북구의 미아리고개에서 6.25 끝나고 굉장히 살기 힘들었을 때 점포 하나씩 모여서 시장이 됐던 분들이 시장을 활성화했다가 또 다시 마트나 그런 대기업들에 밀려가지고 점점 갈 곳을 잃고 2000년대 이후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찾는 시장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릉시장 상인회장님은 어떠세요? 시장 활성화는 실제로 이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시장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자꾸 이제 장사가 매출이 하락이 되고 장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형마트와의 어떤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전통시장들은. 그래서 현재는 이제 상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자체도 앞으로는 많은 지원이 아닌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2010년부터 정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몸바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모님이 막 불만도 많으시더라고요. 시장 막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매진하셔서 좀 진짜 너무 많은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릉시장이 개울장도 생겼고 또 청년살이 그 발전소, 청년 상인도, 상인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진행했던 얘기 좀 들려주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좀 듣고 싶습니다.
그 2010년에 저희가 그 성북구 구청에 그 정릉시장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마트가 네. 그 정릉시장 1km 반경 내에 그 한 500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려고 해서 그 저지 운동을 하고 시장 상인들과 같이 그러고 나서 성북구청에 이제 그 상인에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고충을 겪었던 우리 상인들이나 저나 상당히 고충을 좀 겪었고요. 등록이 난 이후에 상당히 그 정부 지원을 저희가 많이 받았죠, 사실은.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예, 예. 이제 그 정릉 그 북한산에 찾아왔던 고객들이 네. 그 산책로를 따라서 네. 내려오면 조금 그 막걸리 한 잔이라도 먹고 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산책로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센터, 네. 지금 이제 상인의 사무실이 아닌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신시장 모델에서 이제 개울장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사례 발전소에서 우리 청년 상인 4명을 성공시키는 그 전국적으로 이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저희 정릉시장은 이제 청년 상인들까지 거의 완벽하게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야. 아,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정릉골 상가 번영회가 지금 처음에 이제 이마트 입점 때문에 그 상인 정릉 시장들이 등록할 때 그러면 그 전에는 정릉 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었나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1995년까지는 네. 그 정릉 시장이 있었죠. 그 복개천에 이제 그 따라서. 시장, 예, 예. 복개천에 그 시장이 그 형성돼 있었고, 예. 그때 당시는 시장 등록이 돼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복개천을 이렇게 뜯어내면서 이제 시장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아,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겪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어려웠던 거죠. 지금 여기 정릉골 상가 번영회 하면 이제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 중에 모르실 분도 있어 설명하자면 정릉사동 그 하나은행 뒷길에서 서경대로 올라가는 거기에서 지금 거기를 정릉골 상가 번영회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전통시장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예, 백재선 회장님 얘기를 들으시니까 이제 좀 추진하고 계셨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백재선 회장님께서는 한 8년, 10년 동안 고생을 하셔갖고 이제 전통시장을 일궈내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첫째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정부에서 그 전통시장 골목 살리기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지만은 그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절차상도 무지하게 많고 또 절차가 있다 하면은 뭐 거기에 또 뭐 과반수 맞춰야 되고 뭐 또 한 가지는 뭐 1차 품목이 50%가 넘어야 되고 뭐 이런 품목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돼 있는 데는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가 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조금 낮춰줘서 그런 전통시장 같은 걸 좀 만들어주면은 골목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적어하다 보니까 그 문턱을 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첫째는 상인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없는 사람들 위주로 모여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전통시장인데 그 없는 분들이 전부 다 출자금 같은 거랑 내가지고 그 한 동네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면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주위에서 또 협조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백재선 회장님 상당히 존경하는 점도 바로 그 부분인데 그 이제 또 한 가지가 뭐 있는가 하면은 그 동네에 이제 그 우리가 속된 말로 그 토백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토백이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쉬워집니다. 왜 그러면 그렇죠. 뭐 같은 뭐 교우라든가 같은 동문이라든가 같은 친구, 후배, 선배가 있는데 저희 그 같은 사동이지만 웃동네하고 밑에 동네하고는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웃동네 놈이 뭐 웃동네는 잘하지 밑에 와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터세를 하죠. 그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백재선 우리 회장님도 참 대단하구나. 고생 많으셨겠다. 예, 그리고 저 역시 이거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이제 조건 자체부터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골목을 상권을 살리고 동네 발전을 위한다면은 정부에서 많이 힘을 써주고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주려면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쉬운데 그 절차를 따지고 뭐 그 계약서에 말 도장 찍듯이 몇 프로 그걸 따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하려고 우리 그 또 백두선 회장님이 또 선두주자고 선배시니까 한번 따라서 김기순 회장님이 좀 어려운 길을 가시고 있네요. 굉장히 따라서, 어렵습니다. 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렇죠. 진짜 힘들고 또 제일 특히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주민과의 어떤 소통이죠. 그렇죠. 예, 그런 주민들과의 그 소통은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 주민을 아무튼 그 주민들이 우리 그 생계를 뭐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물건을 팔아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 돌려드리는 어떤 그런 그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이 우리 그 손님이다, 고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용 주민과, 주민 그 시장이 있고 특히 이제 정릉시장은 주택가 한복판에 네. 있어서 근데 또 주택가로 들어가려면 시장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을버스 문제도 있었고 또 복개천은 시장과 상관없이 구의 전체 발전 대책에 의해서 이제 이 복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나눠지게 된 거였던 거죠. 아니 이제 네. 나눠진 것보다는 네. 시장이 이제 시장의 기능을 사실상 잃었죠.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이 이제 다시 이제 복구됐다라고 이제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 점포가 1층 점포만 해서 114개예요. 네. 예, 그래서 114개를 다 우리가 지금 이제 김기순 회장이 고생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건물주 동의서와 또 상인 동의서를 같이 받아서 접수를 해야만 이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예, 되는 등록이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애로를 겪고 계신다. 내가 뭐 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같이 그 도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예, 잠시만요. 저기 우리 제가 사무국장님 예, 말씀 좀. 좀 실무적인- 전통시장 등록을 하면서 제일 실무를 이제 하셨는데. 실무적인 업무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요. 예. 저희 그 정릉골 상인의 골목하고, 그러니까 정릉골 골목하고 지금 현재 정릉시장하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골목이 너무 가깝고 그러니 저희가 우리 회장님은 전통시장으로다가 등록하는 걸 갖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차피 상생을 아까 그 회장님께서 대기업 마트하고의 상생을 얘기했듯이 저희도 그 같은 전통시장을 갖다가 같은 전통시장으로다가 이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저희는 저희만의 그 골목 특성화 거리 뭐 예를 들면은 뭐 먹거리 특성화 거리라던가 아니면은 그 위에가 그 서경대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그래갖고 서경대하고 그 연계를 맺어갖고 서로 그 대학 특성화 거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를 저는 더 원하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갖다가 이 어려운 여건인데 좀 자격을 전통시장 등록하는 그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완화해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해도
천상 또 삼동시장하고 그러니까 정릉시장하고의 또 경쟁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같은 전통시장으로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요. 상정가로 하시면 네. 50개가 아니고 30개부터 상정가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정릉골 상정가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상정가를 뭔가 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려면 30개 조금 적어야 그렇죠. 30개로 만들으셔야 우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네.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려면 안 되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수는 뭐 30개, 50개, 70개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희 우리 저 사무장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뭔가는 그 실질적으로 버스 정류장 하나밖에 안 되는 거리에다가 정릉골 상인회가 있고 정릉시장이 있고 둘 다 전통시장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전통시장을 하더라도 이쪽 삼동하고는 이제 좀 품목 같은 걸 좀 바꿔서 서로 이제 동네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릉시장은 이제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는 거. 인가가 예. 나 있고,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정릉골 상정가는 상정가로에 예. 등록을 하면 상가 상정가로. 예. 상정. 상가 상정가로 등록을 하면 그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 특화거리, 뭐 서경대 음식 특화거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그것은 나중에 바꾸면 돼요. 우선 상정가로 등록을 하시고, 네. 나중에 거기에 이름은 이제 뭐 달리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상가 건물주하고 상가 그 입점자하고 견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상가 입점자들은 그분들이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고 집세도 내고 또 자식들도 키우고 이러는 문제가 있어갖고 죽으라 살아 일을 하는데 그 상점을 그 건물을 갖고 계시는 일명 건물주라리죠. 건물주 그분들은 뭐 너가 죽든지 살든지 신경 안 쓰고 너가 1년 한 달 하면 어차피 세는 내니까 세만 받아먹으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정릉시장 그 상인의 정릉 상인의 그 골목 보면은 거진 다 점포가 지금 90%는 지금 전부 다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인회 결성을 해가지고 상인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 호응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호응 가치가 장사도 이렇게 안 되는데 너가 어떻게 해서 살릴 거냐. 근데 그분들도 생각은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이 나서 갖고 그걸 한다는 거 해서 그 골목을 살린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전부 다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상인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사람이 1인 10만 원씩 각자 거출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이제 시발점을 삼아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동네별로도 그만 백선 회장님도 맨 처음에 그 문제 가지고 건물주들 때문에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은 첫째 건물주 분들도 좀 깨야 되고 많이 깨우쳐야 되고 상점에 있으신 분들도 장사가 안 된다 하지 말고 본인들이 좀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 보면은 어떤 식당 같은 데도 사람들이 산속에다 식당을 만들어 놔도 맛이 있으면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거기 찾아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좀 장사 안 되는데 골목에 가보면은 그 골목에서 장사 자체 하는 분들이 안 깨어 있어요. 10년 전에 반찬 나오던 게 그게 아직까지도 나오고 15년 전에 나오던 음식이 아직까지도 나옵니다. 여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상가에 뻔한 게 있는데 거기 먹으러 들어가겠어요. 좋은 데 찾아가지. 그게 하는 거 우리가 지켜보다 보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거 괜히 시작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주위에서 칭찬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사무장하고 나하고 둘이 동네에서 욕은 태반도 먹고 있습니다. 아주 뭐 잘 되든 못 되든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시대에 맞춰서 우리 전통 골목을 한번 활성화시키고
한번 발전하는데 한번 이바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주위에서 도와주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그런 부분보다는 더 큰 거는 상권, 그러니까 서민 경제와 밀접되는 정릉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 그리고 이런 이제 서경대 앞에 이르는 정릉골 상가가 상점화되는 과정. 그래서 그게 진짜 작은 점포들이 모인 데가 결국은 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조금 모여서 옆에 가게 잘 되면 늘렸는데 요즘은 점포가 시장 정부 예산으로 시장을 멋지게 만들어놔도 빈 점포가 생기면 이거는 뭐 그 전체를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처럼 시장에 가면 정이 넘치고 그런 것에 호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그 시장을 중심으로 또 상가, 골목 상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우리 국민이니까 이런 다양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해 보자 하는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맞게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제가 그런 부분, 잠깐만요. 제가 회장님께 그 백재선 회장님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정릉시장은 상인이 지금 회원이 114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아니, 네. 그 등록 당시. 당시에 당시. 지금은 등록 현재 당시 더 114. 늘어나셨나요?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114개가 전부 가입을 했죠.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이사도 가고 장사 안 되는 사람 빠져나가면서 지금 약 우리가 90% 정도. 지금 90, 그러니까 114명에서 90% 정도만 등록돼 있다. 한 90, 그럼 한 100여 군데 네,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100여 군데 상인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장사가 뭐 다 잘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러면 그 상인들에게 뭐 교육 같은 거는 따로 뭐 그렇죠. 하는 게 그거는 있나요? 2010년 우리가 등록하자마자 이제 그 경영현대화라고 해서 상인대학을 유치를 했죠. 그래서 그게 이 6개월 과정이에요, 그게. 그 상인대학이. 근데, 우리가 이제 10주짜리를 먼저 해서 10주. 10주.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화요일 날 교육을 받았는데 2시간씩. 그 상인대학을 2번 했어요, 우리는. 2회 나가셨고. 예, 그래서 일단 상인들의 의식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이제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인대학을 2번 했고 또 지금 일주일짜리 그런 교육도 한 4-5번 했죠. 근데 그런 교육이 없으면 상인들의 어떤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 상인회를 결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그 상인들의 그 결속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상인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쵸. 혼자서 목소리 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예. 단체의 목소리를 내자 하나로 모아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 결속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릉시장 그 이루어 주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이해가 돼요. 교육이 역시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이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이 뭉쳐야 되지. 뭉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는 애 젖준다라는 식으로 뭔가 우리가 분명히 이걸 하고 싶은데 정당하게 이거 우리 상인 회비로는 엄두가 안 나니 정부가 좀 밀어달라.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정릉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또 아시는 분은 아는데 우리 구가 아니고 저기 마포구 망원동, 망원동. 네, 망원시장. 망원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이제 소문을 들어갔고 우리 마을 PD들이 가서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릉시장처럼 또 잘하는 것도 있는데 망원시장만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취재를 나가 보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이 방송사가 많이 있잖아요.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에서 이제 왔다가 보고 또 이제 이게 먹거리가 많아요, 지금은. 그전에 먹거리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먹거리가 많아가지고 그 먹거리 이제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구경하고 저런 구경을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먹거리 먹고 우리도 외국 나가면 저 시장에 막 들리잖아요. 한 번씩. 망원시장에서는 경쟁을 생각해서 이제 비닐봉지를 안 쓰고 또 재활용 봉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마무리들도 대여해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걸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가 망원시장에서 또 쿠폰을 하나 드립니다. 요걸 모으면은 우리가 또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고 우리 망원시장에 카페가 있어요. 전 국민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해야 앞으로 성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유리캔실에 담아놓으니까 고기도 관리하고 또 이렇게 먼지,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미세먼지 들어가지 않고 또 손님들이 오시면 고기 좋다, 고기 좋다 하고 많이들 일로 오시다가 예, 망원시장 우리 회장님도 여러 번 가셨다 그러는데 또 본래 그렇잖아요. 남이 한 거는 좀 남의 떡에 커 보인다고 다 잘 된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저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인의 그 임원진들의 피와 땀이 있었을지를 알고 계시고 이제 배워가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자, 근데 그 정릉시장 활성화를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아까 2010년에 대기업 마트는 저지했지만 시장 안에 솔직히 뭐 중형 마트들이 들어서서 또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보호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들은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그때 당시 지금 이제 그 마트를 그 하신 분들이 그 조그마한 마트를 하고 개인 마트를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땅을 사신 그 지주분이 거기에 마트를 주겠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한테 상가를 지어서 나눠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자기는 머리가 너무 아프겠다. 여러 그래서 사람한테 힘들어. 마트를 지어서 거기에 마트를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법적인 근거가 어떤 거냐면 대형마트는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데 개인마트는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래서 개인마트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와도 이제 그 상품 같은 거는 서로 이제 그 선별해서 우리가 파는 물건들은 팔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게 가능성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상인들과 같이 그 총회를 했죠. 그 마트, 개인 마트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이제 금메달 마트인데 지금 다른 시장을 가보니 그 중간에나 끝에 이렇게 시장 끝에 이렇게 마트들이 거의 하나씩 있는 걸로 내가 보아왔다. 그래서 그런 마트들이 있음으로 해서 같이 장사도 잘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또 같이 상생도 해가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떠겠냐.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죠. 결국 이제 그분들하고도 이제 같이 자꾸 대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지금까지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말썽이 없고 사실 지금 이제 마트 주변 이쪽은 장사가 되는 편이에요. 마트 그렇죠. 주변 쪽은.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은 저 밑에 이제 다리 건너 쪽에 또 마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상생하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전통시장과 이 마트는 상생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대형마트 큰 네. 거보다는 개인이 하는 마트들 그런 거는 우리도 좀 큰 거는 필수적이라고 좀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대형마트 기업에서 하는 큰 거는 하다못해 진짜 뭐 별의별 거 1,000원짜리부터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까지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 마트 같은 거 보면은 상인회하고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물건 같은 걸 맞춰가지고 좀 전복이 안 되게끔 하면은 지금도 보시면은 그 정릉 삼동의 그 시장 마트 그 앞에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사가 거기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시장에는 이제 개인 마트가 우리 시장에는 들어와서 예. 그 개인 마트가 이제 법적인 근거로는 개인 마트를 우리가 그 저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법적인 근거로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마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마트 그 주변에는 장사가 상당히 잘 됩니다. 아,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저쪽에도 좀 한 군데 저쪽 아래쪽에도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 혹시 이제 상인들이 들으시면 이제 화를 내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상권은 사람이 몰리는 데에 그 상권이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시장들도 가보면 마트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 중간에 있든 끝에 있든 마트가 하나씩 있어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마트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개인 마트가? 그 지주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땅을 가지신 분이 예. 그 마트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한 거죠. 개인 마트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고 법적인 근거에서는 이 저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들 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세계로 마트와 금메달 마트는 이제 그걸 노리고 들어온 네. 그런 마트들이다. 그래서 있으니까 뭐. 상생이 안 되는데 금메달 마트는 어땠어요? 예, 예. 이제 금메달 마트와는 상생이 되니까 그 상인들도 뭔가 우리가 김치 나눔 행사 할 때도 서로 이렇게 후원도 하고 뭐 김치통도 이렇게 뭐 후원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상인들이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뭐 반대를 좀 했지만 나중에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뭐 마트가 아무튼 저 금메달 마트 같은 경우는 그 전통시장 보정구역 내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마트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제 온누리 상품권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제 많이 되는 게 우리 정릉도 고객센터나 이런 상인의 사무실 그러니까 시장 환경 개선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화폐 아까 망원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화폐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정릉시장은 그 화폐는 없지만 온누리 상품권 유통은 어때요? 잘 되나요? 그렇죠.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번거로워하거나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그 상인들이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 놓으면 네. 우리 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걷어서 수요일 날 돈을 갖다 드립니다. 그런 게 예, 그 금액 그대로 아, 그 수수료를 수수료 띄는 게 없이? 예, 수수료 없이. 그러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기가 제일 가장 편리한 예, 그런 화폐로 돼 있고 우리도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시장만의 그 화폐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불편해서 아.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시도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옛날에 그 노원역 주변에 그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네. 그 미도파 들어서면서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원역이. 그 백화점이 쉬는 날은 그 주변에 음식점이나 이런 게 장사가 안 됐다고, 장사가 오히려 백화점 쉬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다가 그런 게 상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좀 바꾸면 아마 그 상인들도 그 좋을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제일 그 전통시장이 어려운 입장이 어떤 거냐면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그 가게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인들이 괴로워하는 사실 그런 일인데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상가 임대주 분들께서도 어려운 어렵게 장사하는 이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물건 팔아서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150이라고 한다면 예. 하루에 5만 원이요, 5만 원. 하루에 5만 원이 이 가게세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지금 정릉 그 시장 쪽에는 뭐 120에서 150, 그 보통 4-5평이 네. 이제 그런 정도라면 거의 벌어서 집세 주고 나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상인이 바뀌면 그게 참 안 된 일이다. 그러니 우리 뭐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업주분들께서 좀 그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집세를 월세를 올리지 않는 그런 것도 참 고마운 일이겠다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활성화가 되면 다들 상인분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임대하고 계신 분들은 건물주들이 이제 그걸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월세만 자꾸 올리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상인 입장에서는 별로 보호를 못 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힘들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세요? 지금 많이 지원을 그 문제는 아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출범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릉시장 그 백재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그게 가장 걱정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 골목을 활성화를 만약에 작업을 했는데 이 활성화한 게 우리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건물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은 우리가 고생한 게 진짜 그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건물주들하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 상가 번영회가 저희 상인들은 상가 번영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들 모임이 상가 번영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인들은 상인회가 돼야 되고 그래갖고 정릉골 상가 번영회하고 정릉골 상인회하고 같이 이제 상생하는 그러한 단체를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우리 회장님께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이 건물주 대표, 우리 임차인 대표 이렇게 해갖고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는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이 될 때도 상인회와 또 상가의 그러니까 임대인들, 점주들, 점포주들의 이렇게 계약이 있어야 되는 전통시장이 또 지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 내용으로
문광영 시장에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 이게 올해. 축하드려요. 예. 문화예술관광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네. 예.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이제 중기청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트리피케이션을 예. 점포주는 그 건물주는 이 점포주에게 3년 동안 임대료 동결한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약 50%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0%를 만들어서 이제 그 올려야 예. 이 문화관광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보냈죠, 중기청에. 그래서 문광영 시장이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서울형 신시장 끝나고 1년 쉬었다가 지금 문광영 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광영 시장이 이제 내년 사업까지 지금 이제 하게 되면 상당히 정릉 시장이 더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상인이나 이제 점포를 가진 이제 건물주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 환경 개선 사업. 네. 예, 정릉시장 같은 경우도 본래는 그 복개천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이제 치고 있다가 복개천 되면서 뜯어냈는데 골목 상권이 되더라도 거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주차장 문제나 또 그 확보돼야 될 것들이 그리고 상인 그 상점의 로고화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 사업하면 조형물부터 만드는데 조형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데 조형물 이전에 상가 그 환경 개선에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 저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전통시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보면은 그 마을 버스들이 항상 있어요. 예. 어느 전통시장을 가봐도 그 전통시장을 통과하는 마을 버스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 버스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은 그 상가 그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전부 다 나가고 버스를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시장을 걸어서 내려오고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버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있는데도 보면은 그 마을 버스가 있는데 그 마을 버스 때문에 저희가 하루 이렇게 지켜서 사람 인원수를 한번 쉬어보면은 유동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은 그 차를 타고 움직이는 인원이 한 600명에서 700명이 돼요. 그러다 보면 골목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불과 300~400명에 불과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저희가 보면은 그 전통시장, 그 어느 전통시장을 가보더라도 항상 그 보면 전통시장을 통과하는 마을버스가 있더라고요. 그 마을버스의 그 유동인구 때문에 그 상인들이 좀 힘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 시장 내를 통과하는 인원이 1000명이 닿았을 적에는 네. 그 마을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되면은 그 유동인구가 1000명에서 600명이 버스 타면 나머지 4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400명이다 보니까 400명이 다니다 보니까 네. 장사는 자동으로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떤 거 문제가 또 있고 한 가지는 또 주차장 문제. 예. 시장에서 물건을 살라 그러면은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네. 차량을 대는 부분이 좀 협소해요. 그렇죠. 협소하다 보니까 어렵죠. 협소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앞에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콩나물을 사야 되는데 차를 세우려니까 세울 자리가 없으니까 콩나물 사러 저 위에 갖다 세우고 내려오려면 귀찮으니까 이제 차 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트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주차장에 차 대놓고 밑에 1, 2, 3, 4층 다 장 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을버스가 그 시장통을 통과를 하니까 네. 외부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버스가 환승이 되잖아요. 네. 환승이 되니까 거기서 사고 또 그 마을버스 타서 환승하고 집에까지 가니까 중간 지점은 그냥 공허하지.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마을 버스는 그 시장길로 또 아니면 상가길로 안 다녀도 됩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각 집에 지금 거의 승용차가 다 있습니다. 뭐 월세를 사는 사람도 승용차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이제 물론 불편을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마을버스가 다니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 그 전통시장으로서는 사실은 마을버스가 참 필요하기. 불편하다. 네. 저도 시장을 이제 통과해서 갈 경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면은 예. 마을 버스가 통과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골목이 예. 버스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그렇죠. 통로는 좁은데 좁고. 그럼 옆에다가 차를 한 대 살짝 대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콩나물 하나 금방 사갖고 가려고 잠깐 댔는데 뒤에 버스는 빵빵거리고 신고해버리고 여기 주차 단속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구청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또 단속반 또 오고 그러면은 딱지 끊으면은 상점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손님인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성북구청 일자리 경제과 윤희남 과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땄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전통시장을 얘기하면은 전통시장의 장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백화점보다 사실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우리가 전통시장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옛부터 내려왔던 그런 주민들 간의 서로 정이 좀 쌓여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꾸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뭐 시장과 항상 같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보통 이제 국비나 시비들을 많이 따와 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성북구나 서대문구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가 우리 구가 지금 6군데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이제 조건은 업체 이제 시장 점포가 50개 이상. 그 중에서 이제 용역업을 하는 것이 2분의 1이 안 넘어야 되는 그런 조건만 맞으면은 거의 아마 전통시장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뭐 다른 내용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자꾸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이제 좋아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안암동 참사리길도 캠퍼스 타운과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이 같이 합쳐져서 지금 광장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형물과 게시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캠퍼스 타운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의 거리도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마 그 안암동 참사리길도 명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많은 아마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만의 특성을 좀 살려가지고 골목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신다 그러면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윤희남 과장님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아까 이제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백재선 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주민과 소통하고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조금 여기가 이제 문화 관광형 시장이 정릉시장으로 자리매김이 되듯이 정릉골도 그 대학가의 캠퍼스타운과 연계된 새로운 사업을 구성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골목 경제 활성화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 토론의 시간이 말을 하자면 진짜 1시간만으로도 너무 짧지요. 그렇죠. 참여해 주신 또 소감을 들으면서 하지만 우리 마을은 지금이 50분 방영되는 거니까 마무리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백재선 회장님부터 한번 네, 오늘 드릴게요. 인터뷰 참여해서 예. 그 많은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또 아니면 전통시장 상점가들이 뭔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뭐 모든 여러분들이 다 장사 잘 되는 전통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기순 회장님은 이 마을 방송을 통해서 저희 상인들의 노고와 애로와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릴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고맙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 마을 미디어 예. 우리 원장님, 아니 대표님이시죠.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갈 길 같은 거 그런 걸 주위에서 방송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예. 저희가 상권 살려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사회는 저만 보지만 지금 이 주위에 미리 촬영하시고 하신 마을 PD분들이 4명 있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훈 저요? 사무국장님. 네. 저는 오늘 이 마을은 지금 네. 이 프로를 통해서 오늘 백재선 회장님에게 아주 좋은 팁을 받으셨죠. 많은 팁을 지원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내 점포 앞에 다른 사람이 다른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예,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걱정이고 또 해가 나면 우산 장사를 하고 있는 아들이 걱정인 이소부화가 생각납니다. 어떤 대형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도 많고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많지만 더 많은 사람은 작은 점포에서 긍지와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2018년, 2019년 계속될 때까지 성북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을은 지금에 만나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또 북돋아주면서 그 점포에 찾아가서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꿈꿔보면서 오늘 마을은 지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